은퇴를 앞둔 기관사 눌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에서는 한 꼬마가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이 꼬마의 유일한 낙이죠. 비좁은 마을을 통과하는 이 기차는 매번 그랬듯이 미처 치우지 못한 빨래를 그대로 싣고 갑니다. 익숙하다는 듯이 빨래를 잡는 눌란과 더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빨래 주인. 운행을 마친 마음씨 착한 눌라는 퇴근 후에 기차에 딸려온 물건을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임 기관사가 들어오게 되고 눌라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후임 기관사와 마지막 운행을 함께 합니다. 항상 그랬듯 비좁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꼬마는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꼬마 덕분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지만 글쎄 이번에는 빨랫줄에 걸린 브래지어가 기차에 낚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 눌라는 남사스럽다고 생각한 속옷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하지만 신입 기관사는 미친놈 마냥 버려진 속옷을 입고 꼴값을 떱니다. 이 모습이 보기 역겨웠는지 눌라는 다시 그 속옷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늦은 밤 그 속옷이 다시 생각나 몰래 챙겨온 눌라는 그 속옷을 보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의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눌라는 속옷의 주인을 찾아 마을로 갑니다. 항상 기차로만 지나갔던 이곳을 이제는 두 발로 걸으며 마을 사람들을 직접 도와줍니다. 이를 계기로 한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눌라는 당당하게 이 여성에게 속옷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래도 되나? 속옷을 보고 콧방귀를 끼는 이 여자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속옷을 직접 입어봅니다. 가슴 사이즈만으로 당연히 이 여자의 속옷일 거라고 생각했던 눌라는 생전 처음으로 뽕브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여자를 뒤로하고 다른 집으로 찾아가는 눌라. 하지만 그 집에는 남자가 있네요. 이제 눌라는 온 마을을 헤집으면서 오로지 속옷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여자가 사는 집들을 차근차근 방문합니다. 미친놈인가? 그런데 이때 속옷의 색깔과 벽지의 색깔이 비슷한 집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속옷의 주인이 이 집일 거라고 생각한 눌라는 이 집을 기웃거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벽지만큼이나 속옷의 색깔이 자기 취향인 이 여자는 속옷을 자기 꼴로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입어보지만 오히려 속옷이 작습니다. 마치 신데렐라를 보는 것 같네요. 이제 눌란이 착한 건지 변태인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기필코 속옷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눌란은 시내의 속옷 가게에 가서 브래지어만 왕창 산 다음 장사꾼으로 위장을 합니다.
속옷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 장사. 심지어 장사가 잘 됩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자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눌란. 이때 낮에 본 꼬마는 눌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바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자고 하는 건데요. 나이살 처먹은 눌란은 새파랗게 어린 꼬마의 말을 믿고 야밤에 무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놈 마냥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에 속옷을 직접 재봅니다. 깜짝 놀란 여성의 비명소리에 남편이 뛰어오게 되고 냅다 도망가는 눌란과 꼬마는 완전 범죄를 성공한 마냥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야, 이거는 범죄인데. 다음날 이 마을에는 유방암 검사를 하는 의료 차량이 왔습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이 없는 이 둘은 이제 음료수에 약을 타서 의료진에게 줍니다. 의료진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눌란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기기에 속옷을 붙여 놓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빙자한 속옷 주인 찾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속옷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날 밤 눌란을 쫓던 남자들은 눌란을 발견하고 길을 쓰고 잡으러 갑니다. 역시 나이를 이길 순 없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마는 눌란은 죽방 한 대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눌란을 마을 사람들은 쇠사슬로 기찻길에 묶어버립니다. 아무리 눌란이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차는 출발을 하게 되고 이 기차는 마을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꼬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다가 기찻길에 묶인 눌란을 발견을 합니다. 꼬마는 자기 때문에 눌란이 죽게 생기자 새톱을 가지고 와서 눌란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꼬마. 하지만 점점 기차는 다가오게 되고 이 쇠사슬은 짧은 시간 동안 어린아이가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특성을 잘 아는 눌란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무사히 살아난 눌란은 자기를 이 꼴로 만든 공범인 꼬마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찻길을 따라가다가 빨랫줄에 걸린 팬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팬티는 눌란이 가지고 있는 브래지어와 같은 디자인임을 알게 됩니다. 꼬마는 집주인을 부르려고 하지만 눌란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에 브래지어는 팬티 옆에 살포시 걸어둡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독일에서 만든 브라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괴짜이지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바이트 헬머라는 감독입니다. 괴짜라서 그런 걸까요?
천재라서 그런 걸까요?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배우들의 표정과 감정선을 따라서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대사가 없어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눌라는 매번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길을 기차가 아닌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걸어봄으로써 빠르게 지나가느라 놓쳤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눌란이 찾아간 여자들의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순수한 선의로 시작한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선의의 주제가 바로 속옷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옷 장사로 바뀔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같은 속옷인데 말이죠. 결국 눌라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내 속옷의 주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속옷의 주인이 맞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빨랫줄에 속옷을 걸어놓는 마지막 모습은 자신의 일을 은퇴하게 되면서 목표를 잃어버린 기관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 느꼈습니다. 단순히 코미디로 봤던 영화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풀버전을 보시면 잔잔하면서도 소소한 아름다운 장면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